구독자분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입니다. 10만원 들 때까지 존버 갈 거다. 생활을 해야 되니까 부분 익절하면서 10,000개까지 무조건 들고 간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너무나도 좋은 말씀해주셨습니다. 자주 강조드렸던 메인 비중은 보유하시되 일부 비중은 나를 위해서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해서 쓰시는 게 제일 좋은 거고, 오히려 이때 가장 좋은 매도 타점이 나오기 마련이에요. XRP 신규 속보 이슈랑 함께 원칙 매매에 대해서 중요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시장을 지켜보는 많은 분들께서 속으로 이런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소송 끝났다라면서 가격은 왜 이 모양인가? 맞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와의 4년짜리 지루한 싸움, 리플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제 정말로 그 긴 법정 드라마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고요. 소송이 시작됐던 2020년 12월 수많은 투자자들이 XRP를 손절하고 떠났었고, 리플은 글로벌 파트너십도 기술 확장도 멈춰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족쇄가 풀린 거고요. 리플은 자유를 얻으면서 XRP는 다시 날개를 펼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런 타이밍에 법적인 리스크는 끝났는데 왜 가격은 크게 안 오를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이제 시장은 실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인 거고, 그동안은 소송이라는 리스크에 눈이 가려져 있었지만 이제는 시장도 냉정해졌어요. 이제부터 보여달라. 정말로 XRP가 쓰이는 코인이 맞는지. 결국 지금부터가 XRP의 진짜 시험대인 거고, 법정에서 벗어난 이 XRP라는 코인이 과연 실전 무대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지 우리는 이제 그 성적표를 직접 확인하게 될 겁니다. 지금부터 XRP가 시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실제로 실적은 어떤지 숫자로서, 데이터로서, 팩트로서 하나씩 풀어드려 보도록 할 텐데요. 지금이야말로 XRP의 진짜 가치가 드러날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 진짜 중요한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소송은 끝났는데 왜 가격은 여전히 지지부진할까요? XRP는 SEC와의 법적 싸움에서 사실상 이겼죠. 그리고 리플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이건 끝난 게임이 됐는데, 그 직후에 우리가 기대했던 폭발적인 상승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잠깐의 반등은 있었지만 금방 다시 눌렸고, 이유가 뭘까요? 여기에는 아주 냉정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시장은 법적 리스크 해소라는 호재를 이미 가격에 전부 다 선반영했다라는 거고, 쉽게 말씀드려서 소송 끝났다라는 뉴스는 이미 알고 있었고 이미 그 기대감으로 매수도 끝났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저 혼자만의 해석이 아니에요. 투자 전문 매체 더 모틀리 폴 측에서, 그리고 코인 텔레그래프 측에서 주요 외신들도 이런 비슷한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소송 이슈가 이미 선반영된 부분, 그리고 이제부터 시장은 리플이 실제 사업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 시장은 XRP한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XRP 너 어디에 쓰이고 있는데, 정말로 결제는 가능한지, 파트너들은 돈을 벌고 있는지, XRP 생태계가 실제로 굴러가고 있는 게 맞는지, 이제부터 XRP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실적이라는 대답으로서 응답하지 못하면요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동안은 소송 때문에 못했다라는 핑계가 통했었지만 이제부터는 아무것도 가릴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금부터는 말이 아니라 숫자로 보여줘야 되는 시간인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XRP가 실적으로 뭘 증명하고 있는지 온체인 데이터로 하나씩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RP한테 필요한 거는 허황된 기대가 아니라요, 실질적인 증거예요. 자, 그럼 이제부터 XRP가 정말로 실적을 내고 있는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직접 숫자로 확인을 해봤습니다. 많은 분들께서도 공감대가 형성됐고요. 실제로 이렇게도 말씀을 하십니다. XRP는 이제 말뿐이 아니라 데이터로서 보여줘야 된다. 이 말이 정말 딱 맞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 통해서 XRP의 온체인 실적을 통해 가지고 이 코인이 지금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활성 수신 지갑 숫자입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4만 개 수준이었던 XRP의 수신 지갑 숫자가 10만 개까지도 돌파를 했는데요. 무려 10배 이상 증가한 숫자입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적인 수치가 아니라 XRP를 실제 사용하고 있다는 유저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뜻인 거고, 두 번째는 하루 기준 거래량입니다. 25년 6월 이번 달 기준으로 봤을 때 리플 레저에서 하루 동안 처리된 거래량은 무려 510만 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건 투자자들의 단순 매수 매도 트랜잭션이 아니라 디파이, 결제, NFT와 DF 생태계까지도 실제로 돌아가고 있다는 반증이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결제 트랜잭션 비율입니다. 최근에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은 리플 레저에서 발생한 전체 트랜잭션 중에 약 60% 정도가 결제 트랜잭션입니다. 즉 XRP는 단순하게 거래소에서 돌고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돈을 주고받는 결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MVRV Z스코어 지표를 보겠습니다. 현재 XRP의 Z스코어는 약 2.13 수준입니다. 이 지표가 과거의 평균 대비 시장에서 XRP가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를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일반적으로 3.5 이상이면 과열이고요. 2.0 근처는 저평가로 봅니다. 그렇다면 뭐죠?
지금 XRP 가격 면에서도 아직까지도 저평가 구간이다.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상태라는 뜻인 거고, 이런 모든 데이터를 종합해봤을 때 우리가 한 가지는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소송 끝나고 난 이후에 XRP는 실제로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점인 거고, 그런 실적들은 단순하게 기대나 루머가 아니라 온체인 숫자들로서 뚜렷하게 증명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부터 시장은 XRP한테 이제 실적으로 증명해봐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 XRP는 지금 그 질문들에 대해서 온체인 데이터 숫자로서 대답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여기에 더해서 지금까지 XRP가 실적을 어떻게 내고 있는지 숫자로서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앞으로 XRP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춰져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질문의 정답은 맞습니다입니다. 이미 인프라는 거의 다 깔려있는 상태고요. 가장 먼저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고 있는 이슈죠. 바로 XRP 현물 ETF. 현재 여러가지 자산운용사들이 XRP가 포함된 ETF 상품을 신청한 상태고, 블룸버그를 포함한 주요 금융 매체들은 승인 가능성을 90%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가격에 영향을 주는 호재 그 이상인 거고요. 기관 자금이 직접적으로 XRP에 유입될 수 있다는 길이 열렸다는 뜻인 거고, 그동안 리테일 중심으로만 움직이고 있던 시장이 드디어 제도권 자본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ETF랑 함께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리플의 글로벌 파트너십 확장인데요. 리플은 현재 전 세계 수십 개 금융기관과 협력 중에 있고, 국경 간의 송금뿐만 아니라 CBDC 파일럿 사업에도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미국을 포함한 주요 국가들이 스테이블 코인과 디지털 결제 인프라 규제안을 본격화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이제 실전에서 활용될 준비가 끝났다라는 거.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려도 나오긴 합니다. 최근에 리플이 자체 스테이블 코인 RLUSD를 발행을 했기 때문에 일부 투자자들은 이런 걱정을 하고 계세요. 이러다가 XRP가 RLUSD에 밀려나는 거 아니냐, 결제는 전부 다 RLUSD로 하고 XRP는 소외되는 거 아니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반응이고 실제로 댓글로도 여러 번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건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RLUSD는 어디까지나 XRP 생태계 안에서 작동하는 도구일 뿐인 거지, 기존의 XRP 결제 구조가 조금 더 안정적이고 규제 친화적인 방향으로 진화한 형태라고만 보시면 돼요. XRP는 여전히 브릿지 자산의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RLUSD는 그 위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실용적인 수단이 되는 겁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RLUSD는 XRP의 경쟁자가 아니라 XRP의 파트너인 거고, XRP가 기반이 되고 RLUSD는 그 위에서 결제를 더 쉽게, 더 빠르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의 흐름 자체가 XRP의 자리를 위협받는 게 아니라 생태계 전체가 확장되고 있다는 증거로 보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ETF 승인, 글로벌 파트너십, 그리고 RLUSD까지 XRP가 실적을 폭발시킬 수 있는 인프라는 이미 다 깔려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제부터 중요한 건 이런 인프라를 얼마나 잘 연결을 해가지고 성과로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거고, 지금까지의 온체인 데이터로 봤을 때 XRP는 이미 그 첫걸음을 잘 내딛고 있는 중인 겁니다. 분들께서 아직도 XRP를 단순하게 송금 속도 빠른 코인 또는 은행 간의 결제용 코인 정도로만 알고 계시는데요. 하지만 지금의 XRP는 그때 그런 리플이 아닙니다. 소송이 끝나는 동안 XRP는 조용하게 그리고 꾸준하게 자기 생태계를 업그레이드 해왔고요. 이제는 송금 코인을 넘어서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진화하고 있는 중인 거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거는 리플 레저의 핵심 업데이트 버전 2.5.0입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가지고 트랜잭션 처리 속도는 더 빨라졌고요. 스마트 컨트랙트 연동 가능성, 개발자 친화성도 함께 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던 기능이 현실이 됐는데요. 바로 EVM 사이드 체인 연동입니다. 지난 영상 통해서도 잠깐 스포성으로 알려드린 바가 있었는데, 이제 XRP 생태계는 이더리움 DApp들과 직접 호환이 가능할 거고, 이 말은 곧 이더리움 기반에서 돌아가던 디파이, NFT, 게임파이 프로젝트들이 XRP 생태계 위에서도 실행될 수 있다는 뜻인 겁니다. 실제로 몇몇 DApp들은 이미 테스트넷에서 실행 중에 있고요. 개발자들의 관심도 빠르게 몰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단순한 기술 업데이트가 아닙니다. XRP가 웹3 시장으로 본격적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시그널인 거고, 이제 XRP는 더 이상 빠른 송금만을 위한 코인이 아닐 거예요. 디지털 자산을 담고 굴리고 활용하는 이런 플랫폼으로서 그 기반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금에서 스마트 컨트랙트로, 결제에서 디파이로, 코인에서 인프라로 XRP의 역할 자체가 바뀌고 있는 거고, 확장되고 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변화들이 단기적으로는 체감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요. 이런 것들이 쌓이면 결국에 시장은 반응을 하겠죠. 지금의 XRP는 그동안 제도권 진입을 막고 있었던 법적 리스크까지도 해소가 됐고, 실적도 점점 쌓여가고 있고, 플랫폼으로서의 가능성까지도 입증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XRP는요, 과거의 XRP가 아니라 다음 단계로 진화한 미래의 금융 플랫폼 XRP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한 가지 의문점이 떠오르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XRP 매수해도 되나요? 지금이 저점인가요? 아니면 기다려야 되나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저는 한 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시점에서 중요한 건 단기 반등이 아닌 거고 바로 XRP가 구조적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흐름 자체에 집중하셔야 돼요. 지금 XRP는 법적인 리스크도 거쳤고 실적도 데이터로 증명 중에 있고 생태계 인프라도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기술 플랫폼으로서의 진화까지, 이건 단순한 단기 호재가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구조적인 변화가 처음에는 시장이 무심하게 보더라도 결국엔 가격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 거고, 우리가 참고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가 MVRV Z-스코어입니다. 현재 XRP의 Z-스코어는 2.13 수준이라고 말씀드렸죠. 여전히 저평가 영역에 머물러 있다는 거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온체인 데이터들, 활성 지갑, 결제 트랜잭션, 거래량, 여러가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격은 멈춰 있는데 실적은 계속 쌓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 조금씩 분할로서 중장기 관점에서 진입하는 전략이 유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급등을 노리기보다는요, 구조적인 흐름에 올라타는 시점으로 보는 것이 맞는 거고, 투자에서 가장 위험한 시기는 불확실성이 클 때예요. 하지만 지금은 그 불확실성이 많이 거친 상태입니다. 소송이라는 그림자가 사라졌고요. 시장도 이제 XRP를 정면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이 시장 심리보다 한 발 앞서서 움직일 수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기대감이 아니라 실적으로, 단타가 아니라 구조로서 이걸 기준으로 XRP를 바라보신다면은 앞으로의 흐름 속에서 훨씬 더 명확한 판단을 내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XRP가 어떤 과정을 지나왔고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4년 넘게 발목을 잡았던 소송은 끝났고요. 긴 터널의 끝에서 XRP는 다시 시장과 마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단지 법적 승리가 아니라 XRP의 가능성이 해방됐다는 뜻인 거고, 이제는 실적으로 증명을 해야 될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실적들은 온체인 데이터랑 기술 진화를 통해서 하나씩 그리고 분명하게 쌓이고 있는 중인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XRP의 진짜 시간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런 시간 속에서 실적이 쌓이는 만큼 가격은 반드시 따라오게 될 거예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고요. 앞으로도 XRP의 실적과 흐름을 가장 정확하게 추적해가지고 전달 드릴 겁니다. 이어서 오늘의 코인 시장 이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단순하게 코인 가격만 보실 게 아니라 어떤 자산이 미래 시스템에 들어갈지를 가리는 시야가 중요할 겁니다. 먼저 국내 시장에서 상당히 의미 있는 메시지들이 나오고 있어요. 해시드의 김서준 대표 측에서는요, 한국이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에 실패하면은 디지털 금융 주권 자체가 무너질 것이다라고 강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단순한 업계 목소리가 아니라 JP모건과 시티은행이 주도하는 글로벌 자금 흐름들 속에서 한국이 뒤처질 수 있다라는 경고고요. 지금은 각 국가들이 디지털 통화 주도권을 놓고 경쟁 중에 있는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제도화시키지 못하면 결국에 달러 종속 구조로서 귀결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와중에 넷마블 측에서는 블록체인 자회사 마블엑스 그리고 토스가 스테이블 코인 협업을 논의 중이라는 소식도 나왔는데요. 토스 같은 경우는 이미 관련 상표를 24건 이상 출원해둔 상태이기 때문에, 반면에 마블엑스는 게임 생태계를 기반으로서 자체 코인까지도 운영 중에 있죠. 핀테크랑 게임 그리고 블록체인이 결합된 국산 디지털 원화 실험 자체가 가시화되고 있다는 신호를 읽힙니다. 비트코인 시장은 반전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가격은 10만 달러 돌파하면서 정작 기관들의 투자 심리는 냉각됐었는데요. CME 비트코인 선물 프리미엄이 2023년 이후에 최저치인 4.3%에 머무르고 있고, 지금의 상승세는 개인이 주도하는 거품일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것들은 실제 개인 투자자들 어쩌죠? 대부분 수익 실현 없이 중장기 보유 상태라는 분석까지도 함께 나왔습니다. 중앙화 거래소 중심의 구조도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선물 거래조차 이제는 탈중앙 거래소 쪽으로 무게가 이동 중에 있는데요. 덱스 선물 거래 비중이 사상 최초로 8%를 돌파했고, 특히 하이퍼 리퀴드 같은 고성장 덱스들이 주목을 받으면서 유동성과 투명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관들도 테스트 중이라는 이야기가 들립니다. 이더리움 생태계에서는 이더리움 커뮤니티 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을 했고요. 이름은 다소 조용하지만 역할은 큽니다. 수백만 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생태계 프로젝트 지원에 투입할 계획이고요. 토큰 발행도 없이 순수 개발 지원만 한다라는 방침이기 때문에 특히 실물 자산 RWA 연동 어플을 우선적으로 돕겠다라는 점에서 이더리움이 블록체인 기반 실물 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도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께서 무조건 존버라는 중장기적으로 좋은 전략을 선택을 하셨고, 여기에 대한 댓글까지 남겨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한 번쯤 내가 왜 이런 코인 시장에 들어왔는가, 그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모으는 것도 좋고 장기 보유하는 것도 정말 멋진 전략입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팔고 써야지 의미가 있는 거지. 그래서 저는 구독자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부라도 수익 실현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0만원도 좋고요, 30만원도 좋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진짜 맛있는 소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고기가 뭔지 아십니까? 투플러스, 마블링 그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공짜로 먹는 고기. 내가 투자해가지고 번 돈으로 먹는 그 고기가 제일 맛있습니다. 30만원 수익 본 걸로 가족과 함께 고깃집 가셔가지고 고기도 먹고 디저트까지 커피 한 잔까지 전부 다 해결하고 나면은 그 하루가 얼마나 기분 좋은 날이 될까요? 그리고 그 날의 기억은 우리 구독자분들의 투자 여정에 있어서 분명한 동기가 될 거고 보상이 될 거고 큰 힘이 되어 줄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재미가 있어야지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고 운동도 마찬가지도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루하면 도중에 포기하게 되죠. 재미가 있어야 버틸 수 있고 결국에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매수만 잘한다고 절대 수익이 나지 않습니다. 매수의 짝꿍은 매도이기 때문에 적당히 사시고 적당히 팔고 익절하고 나면 또 기회는 반드시 올 겁니다. 조금 떨어졌을 때 다시 매수하셔도 기회는 늘 반복해서 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말만큼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내일을 위해서 투자하는 거 정말 좋아요. 하지만 오늘을 놓치면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 가족들과의 한 끼. 우리 구독자분들 자신을 위한 한 번의 외식, 그게 바로 오늘을 사는 방법입니다. 리플 XRP의 미래도 중요하겠지만요. 우리 구독자분들의 오늘도 똑같이 역시 마찬가지로 소중합니다. 리플 XRP 투자에 있어서 이제는 투트랙 전략이 반드시 필요해지고 있습니다. 무턱대고 몰빵하거나 반대로 또 손 놓고 기다리는 시대는 끝났어요. 첫 번째 트랙은 매달 분할 매수하시면서 시장이 빠지든 말든 일정 비중으로서 리플을 꾸준히 모아 나가시는 겁니다. 이거는 시간과 리스크를 분산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전략인 거고, 그리고 두 번째 트랙은 남은 현금 비중으로 알트코인 단타로서 굴려나갑니다. 수익이 나면은 그거를 다시 리플에 재투자하시면 되는 거고, 이게 바로 수익을 만드는 순환 매수 전략이 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단타 하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타 매매 중독되면 끝장입니다. 이 매매 중독을 절대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 가지고 시장이 과열인데도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런 조급한 생각에 RSI 지표가 이미 고점인데도 불안해서 또 들어가고 결국에 수익은커녕 손실만 쌓이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 차원에서는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확률이 높은 날만 진입을 하세요. 그리고 시장 전체가 과매도 구간일 때, 비트코인 기준 RSI가 바닥을 찍을 때, 그때 알트코인 중에서 최근 거래량이 급등한 종목이 과매도의 경우 MACD, 볼린저 밴드, 이동평균선과 일목균형표 참고해서 신중하게 매수 진입 타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아예 매매를 쉬는 날도 반드시 있어야지 진짜 단타인 거고,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챗 GPT가 등장을 합니다. 저희는 챗 GPT를 단순한 도구로 쓰지 않습니다. GPT한테 오늘 확률 높은 진입 타이밍이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맞춤 프롬프트를 사용을 하는데요. 그리고 그 결과에 저의 실전 매매 노하우 30%를 덧붙여가지고 GPT 시그널을 보완합니다.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신 분들 GPT 검색력과 활용 전략을 이용해가지고 이 두 가지를 한 방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번호로서 리플 단타라고 문자 남겨주세요. 지금 이 영상 보신 분들에게만 오픈합니다. 그냥 GPT 쓰는 법이 아니라 투자로 연결되는 GPT 사용법 지금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내해드리고 있는 코인 신사 채널 멤버십 전용방에 대해서 짧게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중요한 이슈, 그리고 브리핑이나 시장의 흐름에 대한 전문적인 분석 내용 설명과 함께 차트상의 기술적 분석, 온체인 지표와 투자 심리에 대한 내용들을 같이 안내 도움 드리고 있고, 가장 중요한 투자 심리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포트폴리오의 구성에 대한 노하우, 투자 심리 컨트롤에 대한 내용도 같이 안내 드리고 있습니다. 코인 신사 스터디 멤버십 가입하신 분들께서는 아래 번호 혹은 신청 링크 통해서 남겨주시면 제가 연락드리고 있고, 안내 설명과 함께 신사 채널 리플 전용 멤버십 방에도 입장 안내 설명드리고 있습니다.